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제가 노무사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런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37살 먹고서 일종의 자아 탐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개업한 지 2년 반 정도 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노무사이자 노무사 전체 경력을 따지면 한 5년 정도, 회사를 다닌 지는 이제 한 12년 정도, 딱 한참 일 많이 할 만한 그런 연차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 주력 업무가 무엇인지 PR도 좀 하는 겸 노무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은 단연코 공공 분야입니다. 공공이라고 하면은 정부 산하 고용노동부와 같은 부처일 수도 있고요. 정부나 지자체 직속 산하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법적인 공공기관들도 있고, 꼭 법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 재정이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특징은 당연한 얘기지만 민간의 일반 사기업보다는 노동법이나 뭐 기타 법령을 훨씬 더 깐깐하게 지킨다라는 점이 될 겁니다. 똑같은 규모의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민간 기업에서는 노무사를 뭐 아웃소싱 정도 맡기는 경우들은 있더라도 뭐 진짜로 뭐 정식 자문을 맡기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비슷한 규모라도 공공기관이 50명이면 사실 그렇게 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관에서는 고정적이냐 간헐적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실상 이제 지정 노무사가 있고 그 노무사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뭐 위반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개업하기 전에 있는 법인이 작지 않은 법인이었다 보니 서울이랑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 한 곳씩을 이미 한 2년 정도 자문을 했었고, 지금 개업하고 난 다음에도 보건의료 계열에 있는 공공기관 2곳과 이제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중 한 곳 이제 노동법 자문의 형태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문이라는 게 자문의 방식이 다른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화해서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식적인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법인에서 담당 노무사로 있을 때에도 그때 진짜 말 그대로 뭐 의견서 쓰는 기계처럼 하루에 몇 건씩 썼던 적들도 정말 많고요.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근거 자료까지 확실하게 찾아서 뭐 예를 들면 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것들을 붙여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는 업무들이 저의 요즘의 업무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은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사기업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공공기관 관련된 수많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에 배치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하는 노무사들이 보통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문만 하는 건 아니고 뭐 기타 용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 용역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이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터혁신 컨설팅 같은 국가 돈이 들어가는 컨설팅 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공공기관 용역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사발전재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표준협회, 능률협회부터 시작해서 재정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노무사가 컨설턴트로 선정이 돼서 컨설팅 내지는 뭐 단건의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쪽이 뭐 금액이 엄청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무사들의 포트폴리오나 전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편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 용역이라고 하면은 기관에서 주로 발주하는 일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조사 용역일 수도 있고, 간단한 연구 용역 같은 것들도 있어요. 진짜 복잡한 거는 사실 저 같은 개인 노무사가 들어가기는 좀 쉽진 않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의 정말 핵심이 되는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 고용노동부 AI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정부 용역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노동법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노무사들이 아예 안 하는 경우들은 좀 드문데, 저는 그런 것 치고도 특히 연차 치고도 강의를 좀 고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라는 대외 활동을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청년 사업들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특히 고용노동부는 우리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청년이잖아요. 그 특성 때문에 청년국이 따로 있고
있고 그 국에서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청년 관련된 이런 교육 강의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분들께서 들어도 보셨고 참여도 해보셨을 고용노동부의 청년 관련 3대 사업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이렇게 3개가 최근까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3가지를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노무사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이 위탁 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시 산하의 어떤 무슨 구 청년 센터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비영리 재단으로서 뭐 청년 관련된 이런 각종 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계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이런 관련된 뭐 일자리 제공이나 교육 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노동법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지금 한 4곳 정도 됩니다. 대학교도 한 곳 있고요. 단가 자체가 민간만큼 비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만 좀 쌓이더라도 자문사로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기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를 소개를 받게 돼서 또 넓어지는데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사 직원들을 교육훈련하는 그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말하기 좀 좋아하고 오디오 비지 않게 할 자신이 있는 이런 노무사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제가 진짜 공공 쪽 특화가 맞긴 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꽤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 쪽에서의 이런 노동법 관련된 법령 준수를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의 민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니고 계시는 근로자분들도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 기업 같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냥 딴 데 이직하고 말지 하면서 막 퇴사해버리시는 경우들도 훨씬 많은데 비슷한 건이라고 해도 훨씬 더 사건으로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사건의 진행 전에 공공기관의 특성상 내부의 이런 감사 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굳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부 감사실을 통한 이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정말 자주 개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인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이 꽤 있는데 요청 들어오는 것마다 다 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몸이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못 간다고 고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당 내지는 교통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수당을 받는 거긴 하지만 이어가다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 삼을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공공 분야에서는 이쪽이 거의 평생 직장에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경징계로도 무조건 다퉈서 이제 승진이나 이런 쪽에 불이익이 없게 하려는 근로자분들의 니즈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종이라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단지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이유도 있는데 이제 기껏해야 한 달 정도 됐지만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민간 분야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업종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물류업이랑 제조업 쪽입니다. 지금도 이제 제조업 한 군데에서 평가 보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매주 인천 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런 뭐 컨설팅 업무도 하고요. 제 자문사 중에 제일 큰 곳이 한 상시 근로자 1000명 전후로 되는 물류업 회사입니다. 물류업의 특성상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몸을 쓰는 업무이다 보니 산재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갈등 관계도 많아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이슈도 많고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되는 이제 파견법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 물류업이 아웃소싱 업체들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 기업들이 이제 그런 파견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하는지 때문에 물류 관련된 쪽은 거의 무조건 노무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도 예전부터 뭐 컨설팅이나 이력이 계속 이어져 왔고 또 특히나 이쪽이 또 약간 남자 노무사들을 선호하는 감이 있기는 해요. 흔히 말하는 아저씨들 만나는 일이기도 해서 하다 보니 이쪽을 좀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비슷한 유형인 또 건설업 쪽이 있는데 저는 건설업은 지금까지 좀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건설업이 워낙 특이해요. 여기는 사실 하려면 아웃소싱 단계부터 진짜 아예 다른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제 좀 대형 법인들에서 건설업 특화 법인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법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최근에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법제화가 됐다라는 건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기존에 이미 그 사용자성에 대한 법리는 있었던 상황이라서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슈임은 분명하고요. 굉장히 드물게도 노무사면서 이제 전 직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으로 심지어 84일이나 파업해본 노무사는 아마 전체 노무사 중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좀 자신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단법 관련된 업무도 종종 하고 있고요. 교섭 관련된 특별 자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조합을 자문할 때도 있는데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지출을 하시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스팟성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쪽이 나름 저의 또 중요한 분야라고도 생각을 하고 집단법 관련된 부분이 사실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시작하시기엔 정말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경력 같은 신입밖에 뽑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저는 이런 좀 개인적인 경력 때문에 이쪽 업무도 계속하고 있고 워낙 민감한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굳이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을 뿐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저는 이제 공공 분야가 뭐 파이로만 따지면 5보단 확실히 큰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7대3, 8대2까지 벌어지느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건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근로자나 사용자의 한쪽 편에 서서 뭐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가는 이런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쪽이고 또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분야가 어느 쪽인지를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고 공인 노무사라는 이런 직업이 2025년도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새롭게 알아가실 수 있는 이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